오늘은 세계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사기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세기 말 전 세계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금융 시스템이 고도로 복잡해지던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이 틈을 교묘히 이용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버나드 메이도프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금융사기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그의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 사기로 알려진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미국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는 2021년 4월에 메이도프가 수감 중이던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의 연방교도소 의료시설에서 82세를 일기로 자연사했습니다. 메이도프는 폰지 사기의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최악의 사기꾼으로 꼽히는데요. 메이도프는 폰지 사기를 199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연방검사들은 메이도프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970년대 초부터 2008년 12월까지 세계 136개국에서 37,000여 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왔으며 이 시기의 투자금은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를 저질렀는데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포함하여 고객 계좌의 손실 총액은 최대 650억 달러, 약 72조 원 가량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에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배우 케빈 베이컨,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투수인 샌디 쿠펙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뉴욕 매츠 구단주였던 프레드 윌폰 등 유명 인사들도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유대인 저명 인사들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은 그가 자수성가한 유대계 금융 전문가로 명망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1938년 4월 뉴욕시 퀸즈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도프는 인명구조원, 스프링클러 설치기사 등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몇천 달러의 돈을 쥐고 22살의 나이로 동생 피터와 함께 월스트리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메이도프는 1960년대 뉴욕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투자회사를 세우며 본격적인 금융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금융업계에서 천천히 자신만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에는 나스닥 비상임 회장을 역임하며 명성과 신뢰를 얻게 되죠. 금융시장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곧 권위로 통했습니다. 그런 메이도프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그의 투자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항상 안정적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었던 거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금융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알고 있을 텐데 메이도프는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에게 투자하면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거죠. 게다가 메이도프는 대중이 아닌 주로 상류층과 유명한 금융인들, 대형 재단,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일종의 엘리트 클럽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고급 투자 상품처럼 말이죠. 이 전략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거래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메이도프의 투자 전략은 사실 허구였습니다. 바로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인 폰지 사기였죠. 폰지 사기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이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돈은 그저 돌고 돌 뿐입니다. 메이도프는 투자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객들에게는 가짜 투자자 계정 보고서를 발송해 마치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던 거죠. 메이도프가 유치한 투자 원금은 총 175억 달러였고 총 5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장부를 위조했으나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며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았죠.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몇몇 비밀스러운 직원들만이 알 수 있게끔 철저히 감췄습니다. 그 사이 메이도프 가족은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와 롱아일랜드, 프랑스의 저택을 사들이고 요트와 개인 전용기까지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메이도프가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하고 신뢰받는 인물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이도프가 그저 비밀스럽고 특별한 투자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이 신화는 그가 점점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도왔죠.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았던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메이도프에게서 돈을 빼기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출금을 처리했을 테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줄 수 없었고 그의 사기극은 그제야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메이도프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건 전부 거대한 거짓말이었어 라며 실토했고 두 아들 마크와 앤드루는 당국의 아버지의 행각을 알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의 거대한 사기극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2008년 12월 체포된 메이도프는 이듬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으나 데니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메이도프 범죄는 극도로 사악하다며 징역 150년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독 범행이라는 메이도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을 향한 수사와 배상 요구가 이어졌고 장남인 마크는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차남 앤드루는 2년 뒤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또한 메이도프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의 사기극이 끝나면서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후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적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손실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메이도프의 이름은 금융사기의 대명사로 남아있습니다.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회사에 돈을 맡긴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잃었고 대형 재단과 은퇴 자금까지 날아갔죠. 무엇보다 메이도프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은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메이도프에게 신뢰를 보낸 금융 전문가들조차 그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었죠.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닌 금융업계에서의 신뢰와 명예를 악용한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믿음이란 특히 금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명망 있고 신뢰받는 인물이라도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극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이도프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실화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가 벌인 사기극은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메이도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금융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금융계를 뒤흔든 폰지 사기의 대명사인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